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첫 번째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목포에 가 계십니다. 바로 목포에 왜 계셨는지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전국체전이요 목포에서 열려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개막식 축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됐는데 지금 목포 MBC 사옥에 말이죠. 매우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목포 방문을 환영한다. 이런 대형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남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게 목포 MBC가 그것도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이런 대형 5개 광고를 설치했느냐? 알고 보니까 전국체전에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앞에서부터 계속 방송해 드리려다가 계속 다른 뉴스에 조금 우선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정청래가 말이죠. 최근에 SNS에 자랑스럽게 올린 글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SNS에 뭘 올렸길래. 자, 이제는 더군다나 말이죠. 이제 뭐 강서선관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앞으로 지금 줄을 서려고 지금 난리 법석이 지금 민당에서 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방 뜨는 것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민주당 내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몰매를 맞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지금 SNS 글이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강용석 변호사, 이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시듯이 김용호 기자하고 최근에 15분간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극단 선택을 하기 직전에 이게 마지막 전화였었는데 이 15분간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건 완전히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 아니냐. 유언과 같더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부인한테 전화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언을 남긴 내용은 이미 관련 영상 한 50분짜리가 어제 제가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래서요. 이 강용석 변호사하고 마지막 15분간의 통화 내용이 또 언론에 회자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제 이 김용호 연예부장, 김용호 기자의 유명도가 이제 뭐 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영애 배우 이영애 씨에 대한 좌파들의 이 공격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정무에서요, 우리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이 공식적으로 이거는 국가가 보호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가벼운 뉴스도 한 절반, 뭐 좀 무거운 뉴스도 한 절반, 이렇게 해서 이번 이제 밤도 깊어가니까요. 예, 이런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윤 대통령 내외 분의 목포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게요. 이 건물이 다른 건물이 아니고 그냥 뭐 일반 건물이면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해픈투이 목포 MBC 사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대형 광고가 있었는데 바로 이 광고 직전만 하더라도요. 여기에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 이러한 광고가 붙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목포 MBC 사옥 외벽에 걸린 이 대형 전광판이 가로가 14cm, 세로가 15.5cm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문양, 요 옆에 위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문 환영한다는 문구가 계속 송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송출되는 것이 아니라요.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의 목포 방문을 환영합니다. 요런 또 이 전광판도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번갈아서 송출되고 있어서요. 자, 이게 불과 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심 동체 윤석열 정권 규탄 이런 내용으로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갑자기 이런 비판 이 현수막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전광판에서 환영한다는 이런 문구의 광고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목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옥은 목포역 광장에서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포 MBC가 이 전광판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된 이 커브형 미디어 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포 MBC 관계자는요. 자, 이거 광고주가 누군지는 지금 현재 지금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실제 광고주가 누군지는 아직까지도 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이제 이 목포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지금 목포는 일대 뭐
대통령이 경호 차원에서 상당한 경비 근무가 경찰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목포 경찰서는요, VIP 방문 때문에 부서 가리지 않고 모두가 행사에 투입됐다. 그리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요, 전남 지역을 돌아보는 일정도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10분에는요, 목포시에 있는 공생원에서 열린 공생복지대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을 찾았고요. 저녁에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해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기념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 주변을 살피는 모습. 그리고 이제 기념식을 마치고 지금 이 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박수치고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드론 쇼라고 합니다. 이게 드론 쇼.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행사를 찍어 보면 이런 대형 이런 그러니까 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아주 현란한 전국체전 개막식이 있었고요. 오늘 개막식 기념사를 통해서는 스포츠가 이제 국민 심신을 단련시켜가지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은 문화적 기본권이고 스포츠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 이런 취지의 이 축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색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 이 개막식에서는요. 성화 저마의 손동열 감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어요. 자,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같이 참석을 해서 이 공생복지재단이 호남을 대표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그리고 일본과의 인연이라는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DJ 오부지 선언과 관련된 의미를 지금 또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목포 방문과 관련된 뉴스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계속해서 이 보도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보도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금 반드시 여러분께 이 보도를 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뭐냐? 지금 민당 내 분위기가 아주 급전직하로 아주 이재명 중심으로 해서 딱 결집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중심으로 해서 일렬로 전부 도열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렬로 이 민주당 의원들을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딱 도열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정청래 최고위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일 날 페이북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은 지금 이재명이 가요. 최상병 특검법 이 지정 표결을 위해서 본회장에 들었으니까 민주당 의원이 일제히 가서 셀카를 찍었잖아요. 근데 이 셀카 찍어줄 때 정청래가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사진을 찍겠다면서 순번을 타고 대기 중이다. 예, 요런 그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자막에 이제 조그마하게 보이는데요. 줄을 서셔요. 제목부터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 국회 본회의장 깜짝 출연. 대표님 좌석 주변이 시끌시끌. 갑자기 핫플레이스. 당내 달라진 의상과 인기를 실감했다. 그러면서요. 고 최상병 특검법안이 190표 이상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한 표라도 더 버티기 위해서 재판을 마치고 급하게 택시 타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182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한 이 글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 글을 올린 것이 지금 이제 도하 언론에서 몰매를 받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이 강서 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요때는 이제 강서 선거가 진행되기 전인데, 그야말로 이 민심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지금 죄인인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청래가 말이죠. 이런 글을 올려갖고 줄 세우기에 나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 당직자들도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겸손 모드로 가짜 이 분위기로 지금 국민들을 갖다가 저는 사기치고 있다고 봐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줄 세우게 하는데 정청래가 앞장서니까 이거 뭐 하는 건가? 지금 대외적으로는 겸손 모드로 그리고 이제 비명계들을 뭐 정청래는 외상값깎이 시켜야 된다. 이런 강성 반응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도부의 입장은 물론 정청래도 지도부죠. 뭐 최고 선임 저기 아닙니까? 최고위원. 그런데 이 선임 최고위원은 자가 이렇게까지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을 SNS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내놓는 게 과연 맞느냐? 예.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청래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걸 보면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렇게, 이 정청래가 줄을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영장이, 그러니까 이제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이재명 때문에 망하겠네, 내년 총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제 상황이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감치 지난 10월 6일 날 벌써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해서 쫙 깔아놓으니까 지금 역풍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줄을 서시오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182초로 통과가 됐다. 그러면서 제가 택시기사님이 깔랑 놀랐었겠어요. 왜냐하면 택시 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좀 그러시던데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몰려들길래 제가 사진 드릴까요? 하고 하니까 너도 나도 사진 찍겠다면서 순번 타고 대기 중 줄을 서더라. 줄을 서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사진 기자가 되어 원하는 의원님들 사진을 찍어드렸다. 사진 찍어드리느라 정작 저는 사진을 못 찍었네요. 모처럼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진을 무려 말이죠. 21장을 올려놨습니다. 줄 서서 천도악수하는 이 일일이 개딸들을 지지를 받는 이 국회의원들 갖다가 일일이 다 그 사진 21장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때문에 역풍이 지금 대단히 불고 있다. 이 역풍이 내년 봄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한테 줄 선 인간들은 왜 지금 이미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지만은 대선 공작 시리즈가 김만배하고 신앙님이 1보, 제2보는 누구냐? 여러분들 김병국 의원의 보좌관. 김병욱이도 들어간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 대표는 김병욱이죠. 김병욱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JTBC의 봉지욱 기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 허재연이가 하고 있는 리포 액트, 이 두 개를 가지고서 2탄으로 또 언론 공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겸손 모드로 그런 측면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정청래가 말하자면 분위기를 싹 다 찬바람을 휘잉휘잉 불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요건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강용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용호가 사망하기 전에 15분 동안 통화를 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기 전에 이게 마지막 통화가 됐다. 이 아쉬움도 얘기하고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강용석 관련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강용석 이 변호사가 말이죠. 그러니까 12일 날 유튜브 채널에서 이 KNL 강용석 나이트라이프 이 커뮤니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오전 11일 오전 아침 11시 반쯤에 김용호 부장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15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보니까 세상 등지기 전 마지막 통보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래서 김용호 기자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에 전화해갖고 남편이 자살을 갔다고 112에 구원 요청을 하라라고 얘기했다고 밝혀요. 그래서 김 부장 부인하고 통화를 마치고 김 부장이 보냈던 카톡을 체크해 보니까 이 김용호 부장이 KNN에 올려달라면서 어젯밤에 그러니까 11일 밤이 되겠습니다. 녹음 파일을 보냈던 게 있었는데 저도 그 어젯밤에 기억하고 바로 재판 받으러 가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이 파일을 못 열어봤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파일을 열어봤더니 영락없는 유서더라. 그러면서요. 12시 반쯤에 김 부장 부인에게 전화가 와서 김 부장 위치가 파악된다 하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1시 좀 넘어서 김 부장 부인이 김 부장이 모 호텔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말을 전했다. 또 부산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니 해운대 경찰서에서 사망 소식을 전하더라. 이렇게 당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 변호사도 부산으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김 씨 가족을 만났어요. 그래서 김 부장 부인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고 CCTV 확인 등의 몇 가지 절차하고 호텔에서의 마지막 상황에 대한 경찰의 설명을 들었고 외부인 출입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다는 취지로 경찰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 부검은 이제 최종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고 황망한 마음뿐이고 그야말로 15분 동안 통화 때문에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다. 그리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슬픔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말이죠. 이 김세희 기자는 정반대의 방송을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사람이 죽으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 강용석과 김용호 그리고 김세희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루머들은 뭐 제가 굳이 방송을 안 하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김용호 기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세희 방송에서 김세희 기자가 김용호 기자를 갖다가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요. 비판적인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들립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는 이영애 씨에 대한 이 좌파들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지금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격 테러 행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발단이 뭡니까? 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5천만 원을 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열린공간TV에서 대대적으로 가짜뉴스를 지금 보도를 해서 이영애 씨가 열받아가지고요. 사법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이미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면 열린공간TV에서 말이죠. 자, 정호영 회장이 이영애 씨의 부인이에요. 아, 남편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이영애 씨인데 이 정호영 회장하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이렇게 친분을 쌓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친분설이 이영애 이런 친분설을 이렇게 열린공간TV에서 이 보도를 했는데 요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좌파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이 열린공간TV의 보도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오늘 정부에서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야 막론할 거 없이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다 후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이 공격은 주로 민주당 계열 인사들로 온다. 속칭 좌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집단 린치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결국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지 말라는 압박이나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따라서 민간인을 이런 이영애 씨와 같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률 지원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자, 이러한 윤한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비판을 넘어서서 아예 이 열린공간TV에서는요. 지금 엑스소 같은 여자들이란 제목으로 지금 이 이영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친분수를 제거하고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영애 씨가 기부를 한 거하고 그리고 이영애 씨의 쌍둥이 돌잔치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거나 또 김건희 여사의 회사 행사를 이영애 씨가 홍보해 줄 정도로 굉장히 친하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열린공감TV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영애 씨가 열불이 나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지난 10일 날 방송을 중지하라, 사과하라 이런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달싹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못된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18일 날 열린공감TV에 월요보도에서요.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영애 씨하고 김건희 여사가 과거부터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보도해드린 대로 이러한 내용의 이 가짜 뉴스를 열린공감TV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법적 대응을 빨리 취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